저는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체스나 장기, 마작 세트 같은 걸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요. 한 4년 전쯤에 옥션을 뒤지다가 우연히 좋은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하로 만들었다는 체스 세트가 즉시 구매 가격 5,000엔에 올라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말을 상하로 만들면 가격이 수십만 엔은 호가하기 때문에 전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플라스틱 재질이라 해도 디자인이 상당히 이국적이라 즉시 구매 버튼을 눌렀죠. 그렇게 낙찰받은 후에 판매자가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게 떠오르는군요. 며칠 후 택배로 물건을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말 하나하나가 미묘하게 달랐고 상하 특유의 나이테 문양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설마 하고 잘 아는 가게를 찾아가서 감장을 받아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진짜 상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득템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 귀한 물건을 실제로 쓰기엔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그것은 장식장 안에 소중히 보관하며 종종 꺼내 어루만지면서 감상하는 용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얼마가 지나서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꺼내서 감상한 뒤에 잘 닦아서 가지런히 정리해뒀는데 글쎄 말이 책상이나 키보드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처음엔 깜빡하고 정리를 안 했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다시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식장 밖으로 나와 있는 말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책상 위에 검은 말들이 전부 다 놓여져 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잠이 들면 꿈에 체스 말들이 나와서 날 위에서 지그시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물건이란 걸 직감할 수가 있었죠. 이과생이었던 나는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생각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기감 속에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위기감이 슬슬 고조되었고 이걸 신사에 갖다가 맡기기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체스를 좋아하는 미카가 우리 집에 놀러왔습니다. 녀석이 상으로 만들어진 고급 체스 세트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죠. 그것을 바로 꺼내든 미카는 이걸로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느낌이 영 좋지 않았던 저는 그동안 겪은 일을 설명하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이과생이었던 미카는 들은 채 만체했고 우린 그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3판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는 도중에 딱히 문제는 없었고 미카도 별일 없이 집에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밤 전 평소와는 조금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평소대로 체스말이 나오는 건 똑같았는데 말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것이 뭔가 상당히 만족한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상현상도 사라져버렸고 아무 생각 없이 체스 세트를 다시 전시해뒀는데 몇 달이 지나자 또다시 꿈에 체스말이 나와서 날 지그시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과생으로서 뭔가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전 그제야 말들이 싸우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체스는 혼자선 할 수 없는 게임이기에 전 그 세트를 대학 연구소의 휴게실에 가져다 놨습니다. 다행히도 한가한 학생과 연구원들이 매일같이 체스를 두며 놀아줬고 그 덕분인지 내가 겪는 이상현상들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체스 세트를 구입하고 2년 후 연구원 중에 아들이 있는 여자 동료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쇼지였는데 녀석은 방과 후에 우리 연구실에 자주 놀러오곤 했었죠. 쇼지는 실험 도중 짬이 난 학생들과 함께 젠가나 인생게임 같은 걸 하며 놀았는데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쇼지에게 체스를 가르쳐줬는데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초보라서 그런지 영 못 따라오더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2-5달이 지나자
제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녀석의 실력이 훅 올라가 버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빠른 속도라 한 번은 연구실 동료이자 쇼지의 엄마에게 체스 교본이라도 사다 준 거냐고 물었더니 딱히 해준 것이 없답니다. 쇼지는 컴퓨터나 인터넷도 쓰지 않는다고 하기에 의문은 더욱더 깊어졌죠. 설마 내가 천재를 발견한 건가 싶어서 들뜬 마음에 쇼지에게 직접 물었더니 녀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종종 꿈에 나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게임 도중에도 갑자기 나타나서 알려주기도 해요. 게임 도중에 알려준단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을 쇼지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체스 말들이 쇼지를 꽤나 귀여워해주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한동안 지켜보다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체스의 비밀을 쇼지에게 설명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녀석이 중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선물로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사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는 미국 원주민 혈통으로 자기 부족이 사는 지역에서 자연보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오래전 옛날 산속 호수와 늪지대 쪽에서 기묘한 가죽을 찾아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가죽의 앞쪽은 길고 검은 털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었는데 그 털이 아주 딱딱해서 흡사 바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사람처럼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꼭 온몸에 털이 숭숭 돋은 사람이 그대로 가죽을 벗어 던진 것 같았다고 한다. 누군가 다른 짐승의 가죽에 손을 댄 건가 싶기도 했지만 가죽을 따로 가공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바람이 펄럭일 정도로 얇은 그 가죽은 마치 뱀이 허물을 벗은 것 같았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동물의 가죽인지 상상조차 가지가 않았다. 이를 본 부족의 장로는 그것이 바늘 남자가 벗어낸 가죽일 거라고 말했다. 바늘 남자란 사람 형태를 한 털이 많은 괴물로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귀가 길고 뾰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머리가 무척 좋아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이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생물에 대한 강한 악의를 지녀서 항상 주변을 저주하는 존재라고 한다. 바늘 남자는 보통 산에서 다른 동물을 만나면 물어서 죽이는데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그대로 달라붙어서 몸에 달린 바늘로 찔러댄다고 한다. 거기에 찔린 사람은 대부분 그대로 기절하고 그 후에 깨어나면 마치 바늘 남자와 같은 정신을 가지게 되어 똑같이 모든 생물을 증오한다고 한다. 그래서 눈에 띈 동물은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 몸은 서서히 바늘 남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끝내는 늪에 숨어 살게 된다는 것이다. 먼 옛날에는 바늘 남자가 하도 많아서 산에 짐승이 없을 지경이었던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바늘 남자는 탈피를 반복하다가 빛의 정령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생물의 흥미를 잃고 무해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 그렇게 장로는 탈피를 하고 남은 가죽을 찾게 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남은 가죽이나 바늘이 혹시 해를 끼칠지 모르니 태워버리란 당부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보호관인 나의 지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장로의 말에 따라 그 가죽을 불태우자 동료들이 혹시 미확인 생명체를 찾아낼 기회인지도 모르는데 아깝다고 했더니 지인이 냉정한 말투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다. 이보게들,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엔 반드시 의미가 있는 법이야.